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마감 시황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쪽 차트를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고 달러원이랑 WTI 선물 그리고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신용잔고 차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코스피랑 S&P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매일마다 격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관련돼서 이렇게 빨간색 탭이랑 파란색 탭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증시가 좀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 설명은 생략하고요. 증시에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테슬라만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2.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아마도 C의 3파가 진행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컸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홍콩 관련된 사실 이슈도 있고 중국이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 뉴스는 사실 후행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를 상당히 많이 보기는 합니다. 이 인포맥스란 단말기도 유료 단말기다 보니까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뉴스도 다 보고 있고 제가 인베스팅 한국 버전이나 인베스팅 미국 버전 뉴스들도 다 챙겨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블루 웨이브가 됐을 때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럼 그때는 사실 올라갈 때 그 전에는 사실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당선이 되면서 부양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블루 웨이브가 되면서 상승이 된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역으로 그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지금은 그 부양책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두 가지 우선은 이미 당선이 될 때부터 존재를 했던 이슈인데 그냥 뉴스에서는 올라갈 때는 긍정적인 면을 내려갈 때는 부정적인 면을 사실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라는 점은 사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사상 최고치 실적을 갱신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른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주관적인 것보다는 저는 차트를 볼 때는 엘리어트 파동이나 파동 같은 경우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매기는 게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매기면 개인적으로 조금 정확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일목균형표도 충분히 괴선상으로 투자해도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아니면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나 증시에도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가치 평가를 통해서 FCF나 림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서도 증시나 주가를 조금 밸류에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조금 수치적으로 보는 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는 워낙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도 본인만의 조금 기준을 정하시는 게 어떤 뉴스에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정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오늘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프로그램 매도 추이인데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나 대부분 다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고요. 수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이 오늘 꾸준히 사실 거의 매수를 하면서 한 4,700억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다가 결국에 장 막판 동시호가 때 거의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동시효과 지나고 이건 아마도 시간의 거래인 것 같고요. 한 6시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보시면은 한 3,4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뭐 이건 뭐 블록딜 영향인 것 같고요. 아마도 뭐, 네, 블록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매수는 블록딜 영향인 것 같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이제 막판에 또 장외 시간에 이제 돌린 것 같은데, 이제 장중에는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보시면, 선물 같은 경우는 개인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기관은 한 1,0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60억 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한 3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5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뭐 장중에는 요즘에 계속 공매도 금지의 영향으로 일단 베이시스가 계속 플러스로 돌아섰었고요. 플러스로 사실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이 마지막 동시호가 때 요즘에 계속해서 조금 베이시스가 떨어지면서 콘텐고가 되었습니다. 베이시스는 요즘에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에는 계속해서 조금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코스피랑 S&P 쪽 장기 차트들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서 여기까지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일단 파동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일단 설명드리는 거고요.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구성이 되고요. 상승 파동들이. 그 다음에 이제 A, B, C파의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1, 3, 5파동이 이제 연장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제 딱 한 파동만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1, 2, 3, 4, 5를 다 나왔고,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큰 1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A, B, C파로 이제 코로나 때까지가 큰 2파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것이 아마도 3파인 것 같고요. 3파에 1파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토대로 추세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근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무도 개인적으로 이 3266이 최근에 가장 고점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계속 판단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도 3주봉상으로도 이제 RSI가 70을 하회를 하였고요. 이 최고점을 쳤을 때가 거래량도 정점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정점은 보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이 3-1파를 일봉으로 또 조금 잘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1, 3-2, 3-2-3, 3-2-4, 3-2-5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입니다.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추세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5파 고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추세선을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넘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되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파의 저점과 A파의 저점인 이 부근을 추세선을 그으면 또 새로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깨지고 나서부터가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가팔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뭐 이 3266을 제가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는 뭐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냥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가 A파, 이제 이 1파부터 5파 상승을 이제 되돌리는 파동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A파, B파, C파로 이제 큰 A파, 여기가 A파, B파, C파로 큰 B파. 이 다음에 이제 C의 1과 2가 이제 끝났고요. 오늘이 아마 C의 3파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C의 3파가 이렇게 내려오고 C의 4파가 온 다음에 C의 5파가 이 정도로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120분봉보다 뭐 조금 한 30분봉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과거 파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일단 뭐 지나간 파동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인데, 뭐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5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이제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딱
정확하게 C파 저점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A, B, C는 뭐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B파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B파가 조금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B파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파로 이제 B파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장 하락폭이 큰 이제 C파인데 C파는 항상 1, 2, 3, 4, 5파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C의 1, 2, 3, 4, 5파로 C의 1파가 완성이 되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C의 2파가 또 완성이 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하락파동이 1, 2, 3, 4, 5파로 아마 3의 1파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제가 조금 더 조금 한 10분 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최고치가 아마 여기서 이제 갱신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잠시만요. 네. 갱신이 안 되었었네요. 네. 제가 지금 순간 착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C의 3의 1파인 거는 맞고요.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C의 1파, C의 2파, C의 3의 1파, 여기가 C의 3의 2파가 완성이고요. 여기까지가 C의 3의 2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게 가시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이제 C의 3의 이제 1파가 여기입니다. C의 3의 1파고요. 여기가 이제 C의 3의 2파고요. 지금은 이 파동이 이제 C의 3의 힘드네요. 제가 이래서 타블릿을 샀는데 이제 손으로 그릴 수 있는 타블릿이 샀는데 제가 어제 피곤해가지고 9시에 자는 바람에 아직 설치를 못해가지고 조금 손으로 이제 쓸 수 있어서 아마 내일부터나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아무래도 조금 글씨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C의 3의 3파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내일은 전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내일 반등을 하다가 또다시 이제 꼬꾸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오전 중에는 아마 조금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 파동을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코스피 200 풋을 보통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물보다는 보통 옵션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콜옵션이랑 풋옵션 매도는 보통 전 안 하고 이제 매수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딱 매도를 하였고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 200으로 한번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긴 파동으로 보시면은 풋옵션을 계속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상승할 때도 사실 일부 샀었고요. 저 같은 경우 하락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7.8 정도? 그 정도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한 이 부분에 일단 매도를 안전하게 그냥 해놨었고요. 뭐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뭐 100% 다 먹을 순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에 매도를 해놨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최대로 한 413 정도까지 제가 계산치를 계산해보니까 한 413 아니면 뭐 최대 한 이 구름대까지 반등하고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3의 1, 2, 3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 200은 조금 제가 아까 헷갈렸던 게 보시면 제가 사실 이거 여기가 이제 C의 1이고 잠시 여기가 C의 1이고 여기가 이제 C의 2고 제가 말로 설명했지만 컴퓨터가 약간 좀 끊겨서 여기가 이제 C의 2고 여기가 C의 3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코스피 C의 3의 2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여기가 최고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C의 3의 2가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랑 조금 설명을 다르게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200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통 선물 시장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산을 어떻게 할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코스피 200은 여기가 최고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C의 3의 2고 아마 여기가 이제 C의 3의 3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뭐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뭐 이거나 저거나 아무래도 이제 내일은 일단 조금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제 조금 마지막 하락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피를 다시 가서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단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요.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약간 회색깔 선은 9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이제 9일 뒤로 이동시킨 선이고, 이 진한 초록 색깔 선은 26일 후행 스팬으로 이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일단 뭐 오늘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큰 폭으로 하회를 하였고요. 일단 이 구름선 안까지도 이 빨간 색깔하고 이 파란 색깔 영역이 구름대인데, 구름대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전환선 기준선은 역전은 되지 않았지만 뭐 곧 역전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뭐 여전히 일단 뭐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요. 뭐 일목균형표 시간론을 말씀드려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226일이 1환이라고 하는데 딱 10화의 거의 시작 부근에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뭐 증시 하락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최고점과 이 10화 시작하는 날과 이 기준선 하락일이 26일 선하고도 딱 똑같았기 때문에 26일을 일목균형표에서 1기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실 기준선 하락이나 지표들이 다 동시에 딱 부정적인 것을 외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2월 11일 날은 17일 날은 확실히 조금 매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날이었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일목균형표 뭐 괴선상으로도 뭐 여전히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한 2850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구름대 하단을 잠깐 깼다가 이제 마지막 이 10화 하락이 잠깐 깼다가 이제 되돌리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코스피 120분봉으로 뭐 일목균형표 괴선을 설명드리면 뭐 전환선 기준선 일단 역전이 되었고요.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뭐 다 이제 사실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아마도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조금 지지받아서 내일은 소폭 올랐다가 다시 이제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오늘 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변동성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0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아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은 조금 전 증시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고 봐서 좀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한 구름대 정도까지 하락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S&P 쪽 설명드리면 일단 보시면은 일단 미국 쪽 파동은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바닥부터가 새로운 파동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5, 3회 5, 3파입니다. 연장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4파로 트라이앵글 파동으로 4파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5파입니다. 이것도 이제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추세선을 올려 놓으면은 파동을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뭐 아직까지 추세선을 다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는 합니다. 이 추세선을 깨면은 오히려 그때 더 하락폭이 조금 가파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5파를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5파의 1파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까지가 이제 4파, 이제 여기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채널링 해드리지만 2파랑 4파를 3파 고점에 놓으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채널링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만 한번 그어보면 이제 이 최근에 하락 부분이 추세선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채널링은 확실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마지막 5파로 채널링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맞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1파, 이제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정점을 보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채널링을 한번 보시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을 할 수 있고요. 이 채널을 깨고 나서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이 전환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언제든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도 일단 하락 추세는 시작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국 쪽도 일단 한 30분봉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3959가 일단 개인적으로 최고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파, 여기까지가 이제 B파, 여기까지가 C파로 이제 A파, 큰 A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큰 B파가 완성이 되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1파, 2파, 잠시만요. 네. 자,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데, 네, 1파, 2파, 3파, 여기가 이렇게 4파, 5파로 이제 하락이 이제 마지막 C파동이 완성되면서 이제 큰 A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찍을 때가 제가 정확하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마지막 일단 이 부분만 조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마지막 큰 하락이 한번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일단 자야 되기 때문에 해외 쪽은 거래를 못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 보시면 뭐 S&P 같은 경우에는 한 1.7 하락을 했었고, 저는 뭐 나스닥 풋도 매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풋 마이너스 한 3.5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 샀으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이득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3배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잠을 자느라고 제가 거래는 하지 못했었는데, 일단 뭐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이제 아마도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A파 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큰 A가 완성이 되고, 저점을 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여기가 이제 ABC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산치를 설명드리면, 네, 제가 이게 업데이트를 안 했나 보네요. 네. 일단 이 비파가 아마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파를 보시면 뭐 최고 한 3,959면 거의 플랫으로 가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뭐 플랫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3,900에서 뭐 한 3,959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요. 아마도 여기가 이제 A, 지금 이제 B, 마지막 이제 C파가 이제 5파로 가니까 뭐 1, 2, 3, 4, 5파 뭐 한 이 정도? 뭐 한 이 정도가 최대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뭐 일단 가면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일단 저는 뭐 해외 풋 같은 경우는 다 매도를 하고 그냥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요. 일단 미국 쪽도 똑같이 일단 더 상승은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비파 상승이 조금 더 남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달러원 설명을 드리면,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현재는 일단 뭐 구름대 밖으로는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곧 구름대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아마 곧 밖으로 나갈 것 같고요. 뭐 내일은 뭐 조금 하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C파가 진행되면서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어제 증시가 조금 하락하면서 하락은 했었지만 결국 종가로는 조금 이제 올리긴 했었고요. WTI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증시가 하락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조금 아무래도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하락을 했었고요. 뭐 수급상으로는 일단 외국인의 매수도 조금 있었습니다. 한 1.8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뭐 결국은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로 미국채 10년 오히려 좀 올랐었고요. 증시가 조금 되돌리면서 하락을 했다가 조금 올랐었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이나 미국채 10년이나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증시에는 조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뭐 신용잔고 이런 거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개별 종목들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테슬라 설명드리면, 일단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잠시만요.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저평가된 것이고요. 잠시만요. 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 낮을 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고평가가 된 시그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보시면 이 삼성전자 주가 이 기대 수익률이 한 8% 정도가 됐을 때 항상 조금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7.9 정도를 찍고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가능성은 조금 계속 높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엔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차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일단 주가가 이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은 이제 뭐 2월 2일 이날 역전이 되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은 뭐 사실 그냥 딱 똑같은 이제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끝났지만 뭐 내일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일단 아직 조금 하락 추세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었고요. 어제 한 6%까지 하락을 했다가 사실 종가로는 한 0.1% 하락으로 되돌리긴 했지만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6%라는 하락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하락이고요. 일단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돌입을 한 단계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고, 뭐 전환선 기준선도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제가 이제 미국 쪽 말씀드렸지만 비파 상승은 있겠지만 그 비파 상승 이후에 더 큰 이제 C파가 남아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 비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딱 그 이유입니다. 이제 비파 상승이 나타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증시가 이렇게 많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하락하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결국엔 지금도 이제 하락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사면 오른다는 기저가 뭐 미국 투자자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다 이제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사면 오른다라는 기저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했을 때 사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제 상승은 조금 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하락이 아마 있는 게 보통이고요. 보통 이제 정점에서 대부분 그런 게 뭐 나스닥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닷컴 버블 때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갑자기 이제 종목 설명하다가 제가 닷컴 버블 때를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닷컴 버블 때인 한 2000년도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한 번은 되돌립니다. 한 번은 되돌리고 이게 딱 아마도 이게 A, B, C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A, B, C로 떨어지고 A, B, C로 이렇게 B파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 C파인데 이 C파를 한번 보시면 이제 내려간 수준으로 한번 보시면 이 A, B, C 때 팔질 않았으면 C파가 이렇게나 크게 많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 정도 하락까지는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항상 고점을 쳤던 증시가 하락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꼭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습성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그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났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비파 상승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비파, 이 작은 비파나 이 큰 비파나 비파는 항상 존재하게 되고요. 아마 그 속임수에 조금 이제 내일도 넘어가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라 이제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더 큰 하락이 있었었고요. 마이너스 한 13%까지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이 구름대 하단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윌리엄 오닐 씨가 이제 쓴 공매도 기법에도 사실 나와 있는데 이동평균선,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주가가 이렇게 정점을 친 다음에 이동평균선 51선에서 한번 깨고 나서는 꼭 한 번 더 51평균선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깰 때가 이제 다시 공매도 타이밍이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도 뭐 테슬라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파로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개별적인 종목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설명을 드리면 신용잔고 같은 경우 요즘에 증시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하락을 크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22조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가 이렇게 하락할 때 항상 위기였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항상 저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이제 자주 보셨던 분들은 뭐 이제 보시면 아마 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높을 때가 증시가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낮을 때가 증시가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증시가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점점 있는 단계로 이제 가고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주식 수익률을 나누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높을 때가 저평가, 낮을 때가 고평가인데 뭐 금리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했었기 때문에 조금 점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되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를 설명드리면 일단 뭐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사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77조 정도 샀네요. 77조 정도 이제 매수를 하셨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이 엄청난 양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뭐 오늘 설명은 대부분 다 이제 드린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아마 내일은 조금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내일 장중에 이제 상승하다 다시 이제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단기적인 조금 상승이 있었다가 뭐 더 빠지고 상승을 할지 뭐 바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상승이 조금 있었다가 다시 이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조금 증시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시면서 뭐 지금은 이제 당장 뭘 사시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바닥을 보고 나서 그때 이제 뭘 사면 가장 좋을까?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주식을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과연 내가 뭘 살지 이제 종목 분석을 하는 시간으로 좀 지금 시간들을 조금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도중에 제가 갑자기 목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던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